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손목각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좌절을 겪고 있을 겁니다. 연습장에선 괜찮은 듯 하지만 필드에만 나가면 배치기와 캐스팅이 세트로 튀어나오죠. 힙힌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중심축은 무너지고 공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손목만 억지로 끌고 내려오면 된다, 힙힌지 각만 지키면 된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하는 연습이 여러분의 스윙을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느끼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 시간 레슨에 몰입하며 찾아낸 실패 사례와 교정 과정을 토대로 왼무릎 익스텐션이 어떻게 배치기와 손목 캐스팅을 동시에 잡아내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겪는 대부분의 스윙 문제는 하나의 패턴으로 귀결됩니다. 다운스윙에서 몸이 앞뒤로 쏠리면서 배치기가 튀어나오고 그 흐름 속에서 손목이 풀리면서 캐스팅이 따라붙는 거죠. 이 둘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트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스윙은 더 흔들리고 자신감은 점점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인을 손목에서 찾습니다. 캐스팅이 되는 건 손목을 끌어내릴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동작도 나오고 손목에 힘을 꽉 주고 끌어내리려고 억지로 유지시키려고만 접근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동작은 오히려 힘만 더 들어갈 뿐 스윙을 더 망가지게 만들 뿐입니다. 실제 문제는 손목이 아니라 하체 리드와 몸통 트렁크 움직임을 통해 힙힌지 각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왼 무릎을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 손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레깅과 샬로잉이라는 동작이 생겨나며 임팩트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왼무릎 익스텐션이 배치기와 캐스팅을 동시에 끊어낼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손목을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게 아니에요. 손목각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주는 건 결국 하체의 쓰임이에요. 먼저 원리를 정리해 볼게요. 다운스윙 초반에는 힙힌지 각을 유지한 채 하체 리드를 통해 체중 이동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이때 왼무릎은 단순히 펴내는 게 아니라 대각선 뒤쪽, 여기서 보면 그냥 뒤쪽이 아니라 대각선 뒤쪽으로 무릎을 익스텐션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뒤쪽이나 수직선상으로 무릎을 단순히 펴는 동작은 머리의 높이, 정면으로 벽에 이마를 붙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는 동작으로 머리의 위치가 달라지면 올바른 익스텐션이 아니죠. 머리의 높이를 유지한 채 하체 리드, 왼무릎 익스텐션 했을 때도 머리의 높이가 정면에 붙여놓은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운스윙으로 힙힌지 각을 유지한 채 체중 이동이 이루어졌고 왼 무릎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익스텐션을 만들어주면 손목각이 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팩트까지 핸드 포워드가 되는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골반의 회전은 대각선으로 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회전이 만들어지고 이 회전을 통해 손목, 클럽 헤드가 가장 마지막으로 따라오며 이러한 핸드 포워드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손목각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힘을 주는 상태들이 아니라 하체 리드를 통해 회전이 일어나고 회전이 일어남에 통해 클럽 헤드가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이러한 지켜지는 각이 만들어집니다. 타이밍을 단계별로 보면 백스윙이 올라오고 다운스윙 초반 P5 지점에서 왼무릎을 대각선 뒤쪽으로 익스텐션을 시켜주면 차는 킥을 만들어내고 힙힌지 각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 왼무릎의 익스텐션으로 샬로잉과 레깅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채를 견인하는 건 하체, 왼무릎의 익스텐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임팩트 순간에는 머리의 높낮이가 없이 힙힌지가 유지되고 왼무릎의 익스텐션, 킥은 발생하면서 핸드 포워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스윙, 다운스윙, 하체 리드, 힙힌지 각 유지, 평행한 상태에서 왼무릎 익스텐션,
익스텐션 연결하면 잘못된 각은 이런 겁니다. 세게 버틴다.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버티고 있다. 또는 점프가 뛰어지듯 수직으로 찬다. 결국 배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목을 나는 억지로 끌고 간다. 이건 지금 상체로 끌고 간 거지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힘이 풀려 있다. 자연스러운 릴리스가 되는 것이 아닌 억지로 잡았다라는 것은 그 다음 풀어내는 힘이 반대되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감각은 단순해요. 아래에서 회전이 만들어지고 위에서는 따라온다. 밑에 하체에서 회전을 만들어내고 위에서는 견인되는 느낌으로 딸려온다. 이러한 느낌으로 왼무릎을 차준다. 손목은 결과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임팩트 전후에 몸의 높이가 유지됐는지. 둘째, 임팩트 직전에 골반이 충분히 열렸는지. 셋째, 클럽 패스가 자연스럽게 얕아졌는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배치기와 캐스팅은 같이 사라집니다. 레슨할 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힙힌지를 버티는 데만 집중하다가 임팩트 직전에 결국 점프 뛰듯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죠. 결과는 뻔합니다. 배치기, 캐스팅, 터핑, 푸시 이런 것들의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교정할 때는 제 경험상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벽에 붙들어 두고 왼무릎만 대각선 뒤로 차주는 동작만 반복시켰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탄도가 안정되고 핸드 포워드가 임팩트 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질이 일정해지기 시작하죠. 보통 회원님들이 손목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을 내려놓는 순간 하체가 만들어주고 손목은 따라오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머리를 벽에다가 대고 백스윙을 올린 뒤 힙힌지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왼무릎을 대각선 뒤로 차보는 겁니다. 이때 점프를 뛰거나 오른무릎이 빨리 튀어나오면서 머리가 벽에서 멀어진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마가 벽에 닿아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이때 왼무릎의 익스텐션은 필수입니다. 둘째는 벤치를 활용한 킥 드릴입니다. 왼발 뒤꿈치에 이런 의자가 또는 벤치가 위치할 수 있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운스윙하고 왼무릎을 타면서 이 의자를 뒤로 차보는 겁니다. 이 텐션, 익스텐션이 있으셔야지만 임팩트 순간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시에 회전을 만들어주며 왼쪽에 공간이 생기고 체가 빠져나가는 동작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P5, P7 카운트 드릴입니다. P5 자세에서 1번 힙힌지, P6 자세에서 왼무릎 익스텐션, 그래서 골반의 회전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 P7 지점인 임팩트 지점에서 핸드 포워드가 발생되어 있는지 손목각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셀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임팩트 순간 점프가 되면서 배치기가 결국 나온다. 왼무릎의 킥이 부족한 겁니다. 임팩트 순간 핸드 포워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손이 헤드보다 뒤에 위치한다. 하체 리드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하체 리드의 타이밍을 미리 만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짧은 순간에 이뤄지니 생각한 것보다 더 급하게 미리 무릎을 차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뭔가 하고 있는데 푸시나 슬라이스, 타핑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마가 벽에 닿아 있는 상태가 물러나진 거죠. 그래서 킥과 힙힌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마가 잘 붙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숙인 상태에서 힙힌지가 이루어지면 푸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푸시나 타핑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손목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켜질 겁니다. 오늘 열심히 말씀드린 왼무릎 익스텐션이 작게 보이지만 스윙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더 구체적인 교정 사례와 설계 과정은 고정 댓글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가볍게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단 한 번의 설계로 스윙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